안녕하세요. 소방합격 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네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61번 문제부터 80번 문제까지 20문제를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 감지기, 유도등까지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로 골라봤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봐요. 61번 문제입니다.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기동장치, 경종, 화재 표시 등 전원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경보 설비는 사람이 직접 누르는 기동장치, 그러니까 발신기로 신호를 보내고요. 경종이 소리로 알려주고 화재 표시 등이 빛으로 알려주고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전원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 구성 요소예요. 헷갈리는 이유? 2번 문제 이거 진짜 헷갈리시더라고요. 왜냐면 2번 보기에 나온 유도등, 그리고 3번 보기에 나온 위치 표시등이랑 유도 표지는 피난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피난구조설비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4번 보기에 나온 감지기는 자동으로 불을 감지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속이라서 비상경보설비 자체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더 알아보기. 비상경보설비는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없는 대신에 사람이 직접 누르는 방식이라서 소규모 건물에 많이 설치돼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구성 요소랑 헷갈리지 않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기동이가 경종 땡땡 치고 표시등 반짝. 근데 전원 없으면 다 꽝이야.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이어서 키워드 카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3개예요. 첫 번째 기동장치. 비상벨을 손으로 딱 누르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신호를 시작시키는 스위치예요. 두 번째 경종. 학교 종소리처럼 땡땡 울려서 위험을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예요. 세 번째, 전원. 휴대폰도 배터리 없으면 안 켜지듯이 전원이 없으면 경종도 표시등도 다 멈춰버려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기동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소리로 알리는 경종과 빛으로 알리는 표시등이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전원이 포함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도등이나 감지기처럼 다른 설비 소속 단어가 섞인 보기는 지워주시면 돼요. 62번 문제입니다. 터널 안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할 때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얼마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50m입니다. 왜 정답일까? 터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비상 콘센트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헷갈리는 이유? 30m, 70m, 100m는 다른 터널 소방시설, 예를 들면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감지기 같은 것들의 설치 간격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이라서 오답으로 나온 거예요. 더 알아보기. 터널 방제 시설은 시설마다 설치 간격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 50m, 옥내소화전 50m, 비상 콘센트 50m처럼 헷갈리는 숫자들은 따로 표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요? 터널에서 콘센트 찾으려면 딱 50m마다 손 5개 걸음마다 콘센트 꽂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 볼게요. 첫 번째, 비상 콘센트. 정전됐을 때 소방대가 전동 장비를 꽂아 쓰는 콘센트인데요. 집에 있는 멀티탭이 화재 현장용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50m 간격. 학교 운동장 한 바퀴가 대략 200m인데 그 4분의 1마다 콘센트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우측 측벽. 차가 달리는 방향에서 오른쪽 벽에만 설치한다는 뜻이고요. 운전석에서 손 뻗으면 닿는 쪽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문제에 나온 시설이 비상 콘센트인지 확인하고요. 이 시설이 설치되는 위치가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터널 설치 기준에서 외워둔 50m 간격 숫자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3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소방 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면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15cm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소방 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1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면 불연성 벽으로 따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헷갈리는 이유? 5cm, 10cm, 20cm는 정확한 기준인 15cm와 헷갈리도록 앞뒤로 배치해 놓은 오답 숫자들이에요. 더 알아보기.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는 화재가 나도 소방 설비가 계속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연성 벽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데요. 15cm 이상 이격이라는 대체 조건이 예외로 인정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소방선이랑 일반선이 싸우다가 15cm만 떨어지면 벽 필요 없어 하고 화해한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소방회로 대 일반회로. 화재 때도 살아있어야 하는 소방설비용 전선하고 평소에 조명이나 콘센트에 쓰는 일반 전선을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연성 벽 구획. 두 회로가 서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콘크리트 같은 안 타는 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15cm 이상 이격. 벽 세우는 게 번거로우면 대신 두 전선을 손바닥 한 뼘 정도 15cm 떨어뜨려 놓으면 봐준다는 예외 조건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 속 배선이 소방회로 대 일반회로 구분인지 확인하고요. 원칙은 불연성 벽 구획이 필요하다는 걸 떠올린 다음에 벽 대신 예외로 허용되는 15cm 이상 이격 숫자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4번 문제입니다. 비상조명등이 비상점등을 위해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때 전격 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부터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3초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조명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의에 따르면 점등회로에 전격 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상태가 되면 3초 이내에 예비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헷갈리는 이유. 1초는 너무 짧아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고요. 30초랑 60초는 저온 점등 시험 같은 다른 시험 규정의 시간이랑 헷갈리게 만든 오답 숫자예요. 더 알아보기. 이 규정은 램프 고장이나 과전류로 회로가 계속 개방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예비전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인 3초 안에 자동으로 차단해서 회로랑 배터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그럼 이렇게 외워요. 램프가 삐끗 하나, 둘, 셋, 세기도 전에 예비전원이 후다닥 도망간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예비전원 차단.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처럼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전원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안전장치예요. 두 번째, 전격 전류 1.2배 이상. 평소보다 전기가 확 많이 흐르는 상태인데요. 콘센트에 전기 제품을 너무 많이 꽂아서 과부하 걸린 상황이랑 비슷해요. 세 번째, 3초. 수만 번 크게 들이쉬는 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전원을 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회로에 전격 전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예비전원 차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떠올린 다음에 정해진 기준 시간인 3초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쉬운 설명 카드도 준비했어요. 쉬운 설명입니다. 정전이 되면 비상조명등은 미리 준비된 배터리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불을 켜요. 그런데 전선에 평소보다 1.2배 넘게 전기가 흐르거나 램프가 고장나서 전기가 지나갈 곳이 없어지면 이상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어서 3초 안에 배터리 연결을 뚝 끊어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65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서 규정한 용어, 설치 방법, 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변류기는 5개인 입선 제1지점의 전원 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르면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설치해야 해요. 전원 측이 아니라 부하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틀렸어요. 헷갈리는 이유. 1번, 3번, 4번은 모두 실제 화재 안전 기준 그대로예요. 1번은 60A 초과시 1급 설치 기준이고요. 3번은 전원 전용 회로랑 15A 이하 차단기 기준, 4번은 누전 경보기의 기본 구성인 변류기랑 수신부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전원 측이랑 부하 측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변류기는 인입선에서 건물 쪽, 그러니까 부하 측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게 핵심 원리예요. 이렇게 외워요. 변류기는 전기가 들어오는 쪽인 부하 측을 지키는 문지기, 전원 측이라고 하면 반대편 지키다, 딴짓하는 격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변류기 설치 위치, 부하 측.
수도 계량기가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쪽에 달려서 사용량을 재는 것처럼 변류기도 전기가 건물로 들어오는 쪽 부하 측에서 누설 전류를 감시해요. 두 번째, 60A 기준 1급, 2급 구분. 전기 사용량이 많은 큰 건물 60A 초과는 더 꼼꼼한 감시인 1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누전 경보기 구성, 변류기랑 수신부. 변류기가 누전을 감지하는 센서라면 수신부는 그 신호를 받아서 경보를 울리는 스피커예요. 이렇게 풀어요. 각 보기가 변류기 설치 위치, 용량 기준, 구성 중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고요. 60A 기준이랑 전원, 과전류 차단기 기준, 구성 설명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변류기 위치가 부하 측이 아니라 전원 측으로 잘못 쓰인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6번 문제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에 적합한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1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10분이 아니라 20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틀렸어요. 헷갈리는 이유. 1번, 2번, 3번은 모두 실제 화재 안전 기준 그대로예요. 1번은 설치 높이 0.8m부터 1.5m 기준, 2번은 자동 점등 구조 기준, 3번은 외함 난연 성능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건물 고정형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20분,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60분 기준이고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도 똑같이 20분 기준을 쓴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휴대용 조명 등 배터리는 20분 버텨야 산다. 10분이면 반밖에 못 버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배터리 용량 20분. 핸드폰 보조 배터리도 최소 사용 시간이 있는 것처럼 휴대용 비상 조명 등 배터리는 최소 20분은 버텨야 해요. 두 번째, 설치 높이 0.8m부터 1.5m. 손 뻗으면 바로 잡히는 높이인 허리부터 가슴 사이에 걸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자동 점등. 손전등처럼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정전이 되면 저절로 켜지는 자동 센서 등 같은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마다 설치 높이, 자동 점등, 난연 성능, 배터리 용량 중에 뭘 말하는지 나누고요. 각 숫자랑 조건이 실제 기준과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배터리 용량 20분 기준이 10분으로 잘못 쓰인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7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따라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함에 수납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공용 큐비클식입니다. 왜 정답일까? 용어 정의상 공용 큐비클식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해요. 문제의 조건인 겸용, 그리고 수전, 변전설비 수납이라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요. 헷갈리는 이유. 1번 공용 분전반, 2번 전용 배전반은 수전이나 변전설비가 아니라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같은 걸 수납하는 배전반 계열 용어라서 틀렸어요. 4번 전용 큐비클식은 수전, 변전설비를 수납하는 건 맞지만 겸용이 아니라 소방회로 전용이라서 틀렸어요. 더 알아보기. 큐비클식은 수전, 변전 설비를 담는 큰 상자이고 배전반은 개폐기나 차단기, 계기 같은 걸 담는 상자예요. 이걸 각각 전용이랑 공용으로 나누는 2차 이해 구조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큐비클은 변전소를 통째로 담은 상자, 공용은 소방이랑 일반이랑 같이 써야 하고 사이좋게 나눠 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큐비클식 수전 변전 설비. 변전소 하나를 통째로 작은 철제 박스 안에 축소해서 넣은 것으로 배전반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두 번째, 공용 대 전용. 방 하나를 나 혼자 쓰면 전용, 룸메이트랑 같이 쓰면 공용인 것처럼 소방회로와 일반회로가 같이 쓰면 공용이에요. 세 번째, 배전반, 개폐기, 차단기. 큐비클식보다 작은 두꺼비집처럼 스위치랑 차단기만 모아둔 상자예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서 수전 설비, 변전 설비를 언급했으니까 큐비클식 계열임을 확인하고요. 겸용이라는 표현으로 공용 대 전용 중에서 공용을 고른 다음에 배전반이 아니니까 배전반 보기들을 제외하고 공용 큐비클식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8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속보기의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주전원의 전격 전류 용량이라는 표시 사항입니다. 왜 정답일까? 기술 기준 제13조에 따르면 속보기의 표시 사항은 주전원의 전격 전압이고 전격 전류 용량은 요구되지 않아요. 전격 전류 용량 표시는 예비 전원 쪽 항목인데 이게 주전원에 붙어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 1번 품명 및 성능 인증 번호, 2번 제조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4번 예비 전원의 종류, 전격 전류 용량 전격 전압은 모두 제13조에 그대로 나열된 표시 사항이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주전원은 전격 전압만 표시하고 예비 전원은 종류, 전격 전류 용량, 전격 전압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표시한다는 비대칭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주전원은 전압만 말하고 쿨하게 퇴장, 예비 전원은 종류 용량 전압까지 다 말하는 수다쟁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주전원 표시 항목 전격 전압만. 전자제품 뒷면에 220V라고만 딱 적혀 있는 것처럼 주전원은 전압 하나만 표시하면 돼요. 두 번째, 예비 전원 표시 항목 종류 용량 전압. 보조 배터리 포장지에 종류 용량 전압까지 다 적혀 있는 것처럼 예비 전원은 세 가지를 다 표시해요. 세 번째, 제조 정보, 품명 인증 번호 제조자. 옷 라벨에 브랜드명, 제조사, 생산 연월이 적혀 있는 것처럼 제품 신원을 밝히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네, 보기가 주전원 항목인지 예비 전원 항목인지 먼저 나누고요. 주전원 표시 항목인데 다른 게 붙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격 전류 용량처럼 예비 전원 표시 항목에만 있어야 할 말이 주전원에 잘못 붙은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9번 문제. 비상조명 등의 조도에 대한 설치 기준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특정 거리를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헷갈리는 이유? 1번, 2번, 3번은 모두 실제 기준에는 없는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조건을 억지로 붙인 오답이에요. 조도 기준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설치 장소 전체의 바닥 조도 개념이에요. 더 알아보기. 비상조명 등은 정전 시 어두운 공간 전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만이 아니라 설치 장소의 각 부분 바닥까지 고르게 1럭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거리 재지 말고 그 방 전체 바닥이 1럭스 넘는지만 보면 끝 이렇게 외워보세요. 네,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설치 장소의 각 부분. 방 한 구석만 밝은 게 아니라 방 전체 구석구석 골고루 밝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1럭스 이상. 별빛 정도의 아주 희미한 밝기 기준으로 최소한 발밑이 보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거리 조건 없음.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조건은 이 기준에는 없다는 걸 함정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에 거리 조건 없음인지 확인하면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 보기를 먼저 지우고요. 남은 보기가 설치 장소의 각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1럭스 이상 수치가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답을 고르시면 돼요. 70번 문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비상 콘센트는 지하층 및 지상 8층 이상의 전층에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11층 이상층이고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 층이에요. 지상 8층 이상 전층이라는 표현은 실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요. 헷갈리는 이유. 2번, 3번, 4번은 모두 화재 안전 기준에 그대로 나온 설치 기준이에요. 2번은 높이 0.8m부터 1.5m, 3번은 절연 저항 20메가옴 이상, 4번은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11층 이상이라는 숫자를 8층 이상처럼 살짝 바꿔서 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원문 그대로 정확히 외워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외워요. 11층부터 콘센트 등판, 8층은 아직 대기 명단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설치 대상 11층 이상.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가 11층부터 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처럼 비상 콘센트도 11층 이상층부터 의무 설치돼요. 두 번째, 설치 높이 0.8m부터 1.5m.
허리부터 가슴 높이 정도로 소방대원이 급하게 꽂아쓰기 편한 위치예요. 세 번째, 절연 저항 20메가옴 이상. 전기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검사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절연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각 보기가 설치 대상, 설치 높이, 절연 저항, 배선용 차단기 중에 뭘 말하는지 나누고요. 설치 높이랑 절연 저항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에 11층이 8층으로 바뀐 보기를 찾아서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1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일 경우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를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왜 정답일까? 부착 높이 4m 이상 8m 미만 구간에는 차동식 스포트형과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같은 감지기들이 적응성이 있어요. 이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은 20m 이상의 아주 높은 곳에만 적용되는 감지기라서 4m에는 적응성이 없어요. 헷갈리는 이유? 1번 차동식 스포트형, 2번 차동식 분포형, 3번 광전식 분리형 1종은 모두 4m 이상 8m 미만 구간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부착 높이가 올라갈수록 감지기 종류가 점점 줄어들고요. 20m 이상에서는 불꽃 감지기랑 광전식 분리형, 공기 흡입형 아날로그 방식만 남는다는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외워요. 아날로그 광전식은 20층 건물용 엘리베이터, 4m 저층엔 안 온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부착 높이 4m부터 8m 구간. 아파트 1층부터 2층 정도 높이의 천장으로 이 높이대에서 쓸 수 있는 감지기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전용. 대형 공연장이나 초고층 로비처럼 아주 높은 천장에서만 쓰는 특수 감지기예요. 세 번째, 차동식 광전식 1종 2종.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 천장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감지기들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의 부착 높이 4m부터 8m 구간에 해당하는 감지기 목록을 떠올리고요. 보기 중에 차동식이랑 광전식 1종, 2종 계열은 이 구간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목록에 없는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2번 문제.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고와의 설치 간격을 10cm 이내로 설치하고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해야 하는 감지기를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왜 정답일까?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상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해야 해요. 케이블처럼 선으로 길게 늘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굴곡 반경이나 단자부 같은 전선 시공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 1번 차동식 스포트형이랑 3번 광전식 스포트형은 점 형태로 한 지점에 부착하는 감지기라서 굴곡 반경 개념이 없어요. 이번 불꽃 감지기도 특정 지점에 고정 설치하는 방식이라서 감지선형 감지기의 시공 기준과는 관계가 없어요. 더 알아보기. 스포트형은 한 점에서 감지하는 방식이고 감지선형 선을 따라 길게 감지하는 방식이라는 차이를 기억하시면 굴곡 반경이라는 단어만 봐도 감지선형 감지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감지선형은 긴 줄이라 구부릴 때 5cm 이상 살살, 끝은 10cm 안에 딱 고정.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감지선형, 선 형태. 전선처럼 길게 늘어진 감지 케이블로 헤드폰 줄을 벽에 붙여놓은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두 번째, 굴곡 반경 5cm 이상. 선을 너무 급하게 구부리면 끊어질 수 있어서 500원짜리 동전지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구부려야 해요. 세 번째, 스포트형, 점 형태. 천장에 동그란 버튼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한 지점에서만 감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 나온 굴곡 반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감지선형 감지기를 떠올리고요. 스포트형 감지기들은 선이 아니니까 제외한 다음에 남은 보기 중에 감지선형인 감지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3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인식이 용이하도록 객석 부분 등에 설치라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해야 해요. 객석 부분이 아니라 무대부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헷갈리는 이유.
1번 복도, 통로, 거실 설치, 3번 설치 높이 2m부터 2.5m, 4번 전용 축전지 설비로 점등은 모두 기준에 그대로 나온 옳은 설명이에요. 네, 더 알아보기. 공연 중에는 관객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각 경보 장치도 관객의 시선이 향하는 무대부 쪽에 설치해야 실제로 눈에 잘 띈다는 게 이 기준의 취지예요. 이렇게 외워요. 공연 볼 때 눈은 다 무대로, 그래서 시각 경보기도 무대부에 딱 객석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무대부 부분 공연장 설치 위치. 관객들이 공연 볼 때 시선이 늘 무대에 쏠려 있는 것처럼 시각 경보기도 무대 쪽에 달아야 눈에 잘 띄어요. 두 번째, 설치 높이 2m부터 2.5m. 농구 골대 링 높이보다 살짝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전용 축전지 설비 점등. 정전이 되어도 계속 반짝일 수 있도록 자기만의 보조 배터리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가 설치 위치, 높이, 전원 중에 무엇을 말하는지 나누고요. 설치 높이랑 전용 축전지 설비 점등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연장 설치 위치가 객석으로 잘못 쓰인 보기를 찾아서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4번 문제. 비상 콘센트의 배치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 있어서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5m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 계단 부속실을 포함하고 계단이 2개 이상이면 그중 1개의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 1m, 2m, 3m는 실제 기준인 5m보다 훨씬 짧게 잡은 오답 숫자들이에요. 더 알아보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계단 2개의 출입구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등 면적이 커질수록 기준 계단 수만 늘어날 뿐 거리 숫자인 5m는 그대로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계단 나오자마자 딱 5m 안에서 콘센트 찾기, 손가락 5개면 5m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계단 출입구 기준. 비상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계단 입구 근처에 콘센트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 5m 이내, 교실 앞뒤 길이 정도 되는 거리로 계단 나오면 바로 손 뻗어 닿을 수 있는 범위예요. 세 번째, 1000제곱미터 미만 층 기준, 농구장 코트 2개 정도보다 작은 층을 말해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의 대상이 1000제곱미터 미만층 기준인지 확인하고요. 콘센트 배치가 계단 출입구 기준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정해진 이격거리인 5m 이내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번 문제도 쉬운 설명 카드가 있어요. 쉬운 설명. 비상 콘센트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장비에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콘센트예요. 건물 한 층의 넓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층에서는 계단을 나오자마자 5m 안에 이 콘센트를 하나 설치해둬야 해요. 계단이 여러 개 있어도 그중 하나를 기준으로만 재면 돼요. 75번 문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분파기의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설명된 정의,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라는 건 분배기의 정의예요.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하기 때문에 용어랑 설명이 서로 바뀌어서 틀렸어요. 헷갈리는 이유. 2번 혼합기, 3번 증폭기, 4번 누설 동축 케이블은 모두 화재 안전 기준 정의 조항에 그대로 나온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보기. 분배기는 같은 신호를 여러 경로로 나누는 장치이고 분파기는 다른 주파수를 분리하는 장치라는 기능 차이로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분배기는 신호를 여러 갈래로 나눠주는 나눔이, 분파기는 주파수를 갈라주는 주파수 요리사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분배기, 신호 나누기. 물 한 줄기를 여러 수도꼭지로 똑같이 나눠주는 관처럼 같은 신호를 여러 경로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장치예요. 두 번째, 분파기, 주파수 분리. 여러 방송이 섞인 라디오 신호에서 원하는 채널만 골라내는 것처럼 다른 주파수 신호를 갈라내는 장치예요. 세 번째, 혼합기와 증폭기. 혼합기는 여러 소리를 하나로 섞는 DJ 믹서, 증폭기는 작은 소리를 크게 키우는 스피커 앰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 속 정의가 신호 균등 분배를 말하는지 확인해서 분배기 정의임을 알아채고요. 그런데 그 정의에 붙은 이름이 분파기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름과 정의가 뒤바뀐 보기를 찾고 나머지 보기는 정상임을 확인한 뒤에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6번 문제.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의 최대치는 몇 암페어여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1.0 암페어입니다. 왜 정답일까?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에 따르면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의 감도 조정 장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1암페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헷갈리는 이유? 0.2암페어는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 200mA와 헷갈리기 쉬운 숫자이고요. 0.5랑 2.0은 실제 기준인 1암페어와 다른 오답 숫자예요. 알아보기.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는 200mA, 그러니까 0.2A 이하가 기준이고요.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 최대치는 1A라는 점을 서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감도 조정은 1A까지만 손가락 하나 딱 세우면 끝!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감도 조정 장치 최대치 1A. 텔레비전 음량 조절 다이얼처럼 누전을 얼마나 예민하게 감지할지 조절하는 손잡이의 최대 한계값이에요. 두 번째, 공칭 작동 전류치 200mA. 이건 감도 조정 최대치와는 다른 별개의 숫자로 누전 경보기가 기본으로 작동하는 기준 전류값이에요. 세 번째, 감도 조정 장치, 조절 손잡이. 선풍기 바람세기 조절 버튼처럼 누전 경보기의 민감도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 나온 장치가 감도 조정 장치인지 확인하고요. 공칭 작동 전류치인 200mA와 헷갈리지 않도록 별개의 숫자임을 확인한 다음에 감도 조정 장치 조정 범위의 최대치인 1A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7번 문제. 발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작동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왜 정답일까? 발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고요. 2kg의 힘으로는 동작되지 않아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 1번은 실제 기준인 2kg부터 8kg과 다른 숫자인 1kg부터 10kg을 넣은 오답이에요. 3번, 4번은 발신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P형 3급, GR형 3급이라는 등급을 만들어낸 오답인데요. 발신기는 P형, T형, M형, GP형, GR형으로만 구분되고 1급, 2급, 3급 같은 급 구분은 없어요. 더 알아보기. 급, 즉 1급, 2급, 3급 구분은 수신기와 누전 경보기에서 쓰이는 개념이고 발신기는 이런 급 구분 없이 형식으로만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발신기는 2kg부터 8kg일 때만 눌러야 삐빅, 급수는 발신기한테는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동작 힘 2kg부터 8kg. 너무 살짝 스치면 안 눌리고 너무 세게 눌러야 하는 것도 아닌 적당한 힘으로 눌러야 작동하는 스위치예요. 두 번째, 발신기엔 급수 없음. 학년이 있는 수신기와 달리 발신기는 그런 학년 구분 없이 종류로만 나뉘어요. 세 번째, 확인장치 표기 기능. 택배 앱에서 배송 접수 완료 알림이 뜨는 것처럼 신호가 잘 전송됐는지 확인시켜주는 표시예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에서 힘의 범위 숫자가 2kg부터 8kg과 맞는지 확인하고요. P형 3급이나 GR형 3급처럼 발신기엔 급수가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보기를 지운 다음에 숫자와 용어가 모두 맞는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8번 문제.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60분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상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 10분, 30분, 120분은 실제 기준인 60분과 다른 오답 숫자들이고요. 10분은 오히려 뒤에 나오는 경보 시간 숫자와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에요. 더 알아보기.
이 60분 감시, 10분 경보 세트는 비상경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 축전 지설비 기준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요. 60분 동안 조용히 지켜보다가 불나면 10분은 확실하게 울린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네. 첫 번째, 감시 상태 60분. 정전이 되어도 최소 1시간, 60분은 조용히 상태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경보 10분. 60분 감시 후 실제 화재가 나면 최소 10분은 확실하게 울려줘야 해요. 세 번째,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정전돼도 설비가 멈추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보조 배터리예요. 자, 이렇게 풀어요. 문제의 설비가 축전지 설비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요. 이 정전 시 상태를 지켜보는 감시 상태 60분 기준을 떠올린 다음에 그 후 이어지는 경보 10분과 짝지어서 60분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9번 문제. 백화점에 설치하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입니다. 왜 정답일까?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랑 지하역사는 제외하고 대규모 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의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해요. 백화점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요. 헷갈리는 이유. 1번, 2번의 25m는 지하상가랑 지하역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백화점과는 맞지 않아요. 3번의 2개 이상은 실제 기준인 3개 이상과 다른 숫자예요. 더 알아보기. 지하상가와 지하역사는 25m마다 3개, 대규모 점포와 영화상영관은 50m마다 3개인데요. 개수인 3개는 같지만 거리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핵심 함정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백화점은 넓으니까 50m마다 그래도 3개씩은 챙겨야지.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점포 백화점. 백화점처럼 층마다 넓게 펼쳐진 대형 매장을 가리키는 법적 분류명이에요. 두 번째, 보행거리 50m. 축구장 절반 정도 되는 거리마다 조명등을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3개 이상 설치. 한 지점에 하나만 두면 부족하니까 최소 3개는 뭉쳐서 챙겨둬야 해요. 이렇게 풀어요. 백화점이 대규모 점포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요. 지하상가랑 지하역사의 25m와 구분해서 보행거리 50m 기준을 고른 다음에 개수 기준인 3개 이상 설치를 맞춰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80번 문제. 객석의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25m인 영화관의 수평로에 객석 유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6개입니다. 왜 정답일까? 객석 유도 등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고 2를 빼면 되는데요.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즉 올림 처리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25를 4로 나누면 6.25, 여기서 2를 빼면 5.25가 되고요. 소수점 이하를 올려서 6개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 5개는 5.25를 그냥 내림 처리한 오답이고요. 7개랑 8개는 계산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보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는 표현은 소수점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무조건 정수위를 더해서 올림 처리한다는 뜻이라서 계산 결과에 소수가 보이면 항상 올려서 답해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25 나누기 4 빼기 1은 5.25인데 소수점만 보이면 무조건 올림. 그래서 답은 6개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 설치 개수 공식 길이 나누기 4 빼기 1. 가로등을 4m 간격으로 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 빼는 것과 비슷한 계산 방식이에요. 두 번째,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택시 요금이 100원이라도 남으면 다음 단위로 올려받는 것처럼 소수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위로 올려요. 세 번째, 통로 직선 길이 25m. 영화관 객석 사이로 쭉 뻗은 통로의 길이를 말해요. 이렇게 풀어요. 통로 직선끼리 25m를 4로 나누면 6.25가 나오고요. 여기서 2를 빼면 5.25가 되는데 이 계산이 설치 개수 공식이에요. 소수점이 남았으니까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규칙을 적용해서 6개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61번부터 80번까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문제 다 같이 정리해봤어요. 비상경보 설비부터 비상 콘센트, 감지기, 시각경보장치, 유도 등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왔었는데요. 숫자 하나 차이로 정답이 갈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오늘 외운 키워드랑 암기 팁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기까지 소방합격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